오늘은 초급편 세 번째 시간으로 타이머와 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용하는 방법을 예제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타이머도 릴레이처럼 타이머 본체와 이렇게 소켓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국내 제품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제품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제품의 재원을 찾아보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토닉스라는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센서와 스위치, 컨트롤러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요즘 새로 나온 제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제어만 10년 넘게 했지만 아직도 현장에 가면 30에서 50%는 처음 보는 제품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제 갓 제어를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매뉴얼을 찾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배분들도 처음 보는 제품일 수도 있고 항상 바쁘시더라고요. 방금 다운받은 매뉴얼을 보면 이런 ATS 파일이라는 제품과 기능 설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들은 이거를 한번 보시고 한번 쭉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온 딜레이 타이머라는 것의 동작 원리입니다. 조작시간, 이 조작시간, 즉 전원이 온 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이 동작시간 이후에 NO 접점이 ON이 되고 전원이 오프가 되면 NO 접점이 바로 오프가 되는 타임 차트입니다. 타이머 결선은 릴레이 결선 하듯이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시간 기능만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회로는 이렇게 소켓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2번, 7번을 전원을 인가를 하면 이렇게 한 세트가 있고 여기에서 8번과 6번을 연결을 하면 A접점, NC접점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타이머의 종류를 보면 온 딜레이 타이머가 있고요. 오프 딜레이 적산 타이머가 있습니다. 온 딜레이 타이머는 한시 동작, 순시 복귀라고 하고 PLC 레더조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프 딜레이 타이머는 순시 동작, 한시 복귀라고 하고요. 온 SW 이거는 그냥 시작 버튼, 앞에 조건 버튼이고요. GOF라고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산 타이머, 이거는 누적 타이머라고 하는데요. 유지 타이머라고도 하고요. RTO라는 펑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적산 타이머는 시간을 누적하기 때문에 생산 누적 시간이나 설비 누적 시간을 필요로 하는 설비들이 꽤 많이 있어서 이럴 때 적산 타이머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전원을 인가하면 진행 시간을 누적하고 있다가 전원이 비인가돼도 리셋되지 않는 타이머입니다. 이 타이머를 사용하려면 나중에 리셋하는 기능까지 같이 추가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끔 온 딜레이 타이머 기능만 있는 PLC가 있어요. 온 딜레이 타이머를 가공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공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 DN이 오프 딜레이가 동작하고 있는 그 신호를 말합니다. 램프 1번을 살려볼게요. 문을 하면 램프 1번이 바로 살고, 오프를 하면 이 3초 동안 유지가 됐다가 꺼지는 동작을 하는 것이 이 오프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이 오프 딜레이 타이머가 없을 때 온 딜레이를 사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온 딜레이 타이머는 오프 스위치가, 온 스위치가 꺼졌을 때, 온 딜레이 타이머가 동작하고 있는 동안 앰프가 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온 딜레이 타이머가 동작을 하면 램프가 꺼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 램프가 바로 동작을 하고 오프 딜레이 타이머처럼 3초 동안 램프가 유지됐다가 꺼지는 온 딜레이 타이머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프 딜레이 타이머 기능이 없는 PL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 딜레이 타이머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카운터인데요. 카운터는 한번 입력을 받을 때마다 수를 더하고 미리 정한 값까지 오르거나 내려가면 릴레이처럼 스위칭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한 값까지 올라가는 것을 업 카운터, 내려가는 것을 다운 카운터라고 합니다. 사용 방법은 대부분 릴레이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거기에 횟수가 더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운터 구조는 크게 표시부, 세팅부, 설정부가 있어요. 이 세팅부에서 세팅한 수만큼 카운터가 되면 NO 접점을 ON 시키는 것이고요. 표시부는 실제 카운터 되고 있는 수령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설정부는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다양한 기능들을 딥 스위치, 이 딥 스위치를 통해서 미세한 조절을 할 수 있고 타입들을 변경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설정부를 자세히 보면 딥 스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딥 스위치 설정은 PNP, NPN 타입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동작 시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매뉴얼을 참조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선은 카운터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4번, 5번에 전원을 인가를 하고요.
1번, 2번, 3번이 NO, NC, 컴이 되겠고, 이 카운터도 카운터된 그 수 값을 리셋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해요. 그 부분은 여기 9번, 10번을 연결을 해주시면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PLC 레더적 표현은 이렇게 되고요. CTU는 업 카운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CTD는 D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것은 다운 카운터를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카운터는 주로 창고에서 물건의 입출고량을 체크할 때도 쓰고요. 어떠한 동작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타이머 카운터에 대한 사용 예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용 예제 1번으로 간단한 전자레인지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이고요. 이런 동작에 대한 동작성이 있어야지만이 PLC 프로그램이나 자동화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성을 갖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레인지의 사용 시간을 1분 30초로 세팅을 할 수 있고, 시작을 하면 시간이 지나가겠고, 중간에 정지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재기동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거고요. 전자레인지 시작을 온 스위치로 하고요. 타이머는 온 딜레이 타이머로 만들어주고 1분 30초 세팅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1000이 1초거든요. 1분 30초면 90초가 되기 때문에 9000에 0을 더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세팅치가 1분 30초가 되는 것이고요. ON을 눌렀을 경우에 1분 30초 동안 타이머가 동작을 하고 있겠죠. 전자레인지 출력 나가는 것을 그냥 아웃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1분 30초 동안 아웃풋 출력이 나갈 거고요. 보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9초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9초) 동안 아웃풋이 나가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는 9초 동안 동작을 하고 멈춰지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간에 정지하고 재기동을 하려면 이 온 딜레이 타이머를 사용할 수는 없고 적산 타이머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적산 타이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지 버튼은 오프 스위치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ON을 시켰을 때 출력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정지를 하면 타이머만 정지되는데 아웃풋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 밑에도 하나 더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다가 정지 하면 오프가 되겠죠. 다시 오프 스위치를 꺼주면 재기동이 되는 것이고요. 시간은 계속 갈 거고, 시간이 좀 길죠. 이거를 40초만 해서 동작성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웃풋 출력이 나가고, 온 스위치를 꺼졌을 때 이 아웃풋 출력 이 부분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이것을 리셋을 시켜줘야 합니다. 온 딜레이 타이머를 리셋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리셋을 하면 이 어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현재 돌고 있는 진행한 시간인데, 이것을 리셋을 해줘야 0으로 클리어가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시간을 더 줄여서 해보겠습니다. 온, 일시정지, 재기동. 계속 나가고 있고, 10초 동안만 동작했다가 오프 시키면 다시 재기동을 할 수가 있죠.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 있죠. 일시 정지하고 끄면 다시 돌렸을 때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일시 정지와 재기동만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용 예제 두 번째로는 전광판.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껌뻑껌뻑 하는 그런 광고판들을 볼 수 있죠. 그런 광고판에 램프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램프의 수는 한 3개 정도로 잡고요. 램프 1번을 사회 전멸을 시키고, 그 다음에 램프 3번을 2회 전멸, 그 다음 2번을 3회 전멸을 하고, 램프 1번과 2번을 동시에 2회 전멸을 하고요. 램프 1번과 3번을 동시에 4번 전멸을 하고요. 이 모든 동작이 3회 동안 반복을 하고 정지를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전멸이 되는 시간을 1초 간격으로 설정을 할게요. 전광판 램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램프 전멸 시간은 1초 간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머를 2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온 시간 1초, 오프 시간 1초. 딜레이 타이머를 2개를 만들어 쓰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1초 동작을 하고 1초 꺼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해서 램프가 1초씩 전멸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고요. 카운터는 동작 자체가 총 6개, 반복 횟수까지 6개이기 때문에 카운터도 6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C 1번부터 6번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횟수로 넘어가는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램프가 켜지는 것보다 1회 더 올려야 합니다. 카운터가 동작하고 있는 것을 내부 어드레스로 일단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가 끊는 인터럽 회로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컨셉이 될 거고요. 이것을 이제 반복을 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처음 컨셉을 좀 잘 잡아 놓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명칭만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겠죠. 카운터에서 뉴 태그를 해야 카운터 타입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뉴 태그를 해서 불 타입으로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 PC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익숙해지게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거를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면 그 시간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미도 없고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6번째에서는 이제 정지를 하는 카운터를 셀 것이기 때문에 이 스텝이 들어오면 이 카운터 값들을 리셋을 시켜줘야 돼요. 5개
온 스위치를 오프 시켰을 때도 이 카운터들이 모두 리셋이 되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 3회 카운터가 다 됐을 때 정지하는 프로그램, 정지하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 다시 드릴게요. 이게 1초 카운터 1초씩 온되고 오프되는 이런 타이머를 만들어 준 거고요. 이 부분이 첫 번째 램프 전멸 4회 하는 카운터를 넣은 거고요. 이거는 램프 2번이 2회 전멸, 램프 3번이 3회 전멸, 램프 1번, 2번이 2회 전멸을 할 수 있게 2회니까 여기는 3으로 넣어줘야 되고 내부 어드레스를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1번, 3번이 4회 전멸을 할 수 있도록 넣어준 거고 얘는 제일 마지막이 횟수를 반복 횟수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을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번일) 때 램프가 램프 01이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 카운터가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램프 2번이 동작을 하고 세 번째 카운터가 동작을 할 때 램프 3번이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램프 카운터 네 번째 부분일 때 1번, 3번이 1번, 2번이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에서는 우화로 1번, 2번이 동작을 하고 다섯 번째일 때는 1번, 3번이 동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램프들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뭔가 잘못됐네요. 이 부분이 빠졌네요. 다음 동작으로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빠졌습니다. 정상으로 동작을 하는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램프 1번,
동작하고 램프 2번, 램프 3번 잘 동작하네요.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딱 켜지고 온 됐을 때 카운터를 1을 올리면서 1회 동작을 하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면서 1회 램프를 켜줘요. 그래서 5회 동작을 하고 5를 셀 때까지 4번 불이 켜지는 거죠. 그 4번 불이 켜지고 다음 카운터가 동작할 수 있도록 엔드 접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2회 전멸을 하고 전멸이 끝난 다음 또 4회, 3회 전멸을 하고 그 다음에 2회 전멸하고 5회 전멸을 한 후 카운터를 1회 올리면서 모든 카운터를 리셋을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1번이, 2번이, 3번이 각각 램프를 동작을 하고 네 번째 카운터일 때 1번, 2번을 동시에 전멸을 시키고요. 다섯 번째 카운터일 때 1번, 3번을 전멸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램프 1번, 2, 3, 4 램프 2번이 1번, 1번, 2번 램프 3번이 1번, 2번, 3번 그 다음 램프 1, 2번이 하나, 둘 1, 3번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한 로테이션이 되고 이렇게 1회를 먼저 했습니다. 3회 되고 멈추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카운터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건 잘 짜져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컨셉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죠. 다음 시간에는 사용 예제를 하나 더 해볼 거고요. 예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제를 하나 혹은 2개 정도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